의사소통 유형 분석 4유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유형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특이하다? 독특하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4번 유형의 분포는 이 9가지의 유형 중에 가장 적은 유의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꼭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이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4번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우선 사람에 대한 분석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4번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줍잖게 나를 이해한답시고 아는 척하고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용납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약간 중2병도 아니고 네, 중2병에 가깝습니다. 실제 표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4번은요, 무언가 독특함을 추구합니다. 창의성을 추구합니다. 누군가 공감대보다는 거기에 더 집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적응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 취업을 할 때도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도 나만의 독특함, 나만의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적응력이라든가 함께하는 소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나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4번 유형은 일반 직종에는 많지 않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반 직종에 4번 유형이 가게 되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버텨내기가 좀 힘듭니다.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4번 유형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어디겠습니까? 대부분 예체능 계열이 확연히 많습니다. 사람으로 쳤을 때는 딱 제가 보지도 않고 진단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4번을 구분할 때는 이런 특성을 접근하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적인 요소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우울하다라는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죠? 우울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4번 유형은 우울 자체를 약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점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수 이소라 씨라든가 종현 씨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고등 래퍼에서 이병재 씨라든가 그분들이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접근 방식이라든가 컨텐츠들을 보면 4번의 영향이 꽤나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통 이 4번을 구분할 때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외면과 내면의 4번의 특성은 약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엄청나게 튈 확률이 꽤 높아요. 외면적으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화려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특한 멋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특이함을 갖고 있습니다. 외면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외면이 그럼 특이하지 않아. 그럼 내면이 더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원이라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해서 이제 좋게 말하면 낭만주의자, 약간 그러니까 개인에 집중된 사람, 예술가, 매니아, 오타쿠, 약간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꽤나 좋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창의성이라든가 단순 지식이 아니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이 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면 그런 애 하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확률이 꽤 높겠죠. 내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측면에서 너무 튀거나 너무 독특하거나 너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가까이 범접하기 힘든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4번 유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stranger,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공동체에 딱 들어가서 함께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별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싸 같은 느낌의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거나 협업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진부하고 품위 없고 관례적인 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조직, 기관, 기업은 어떻습니까? 반복이 되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중에 직업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반복이 돼요.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관례적인 거, 필요 없는 예의 범절, 혹은 굳이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나 조직의 문화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4번 분야의 사람이, 4번 유형의 사람이 예술가로서 성장을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아하고 세련되고 독특함을 갖고 있겠죠. 창의적인 면이 매우 강할 겁니다. 반면에 그 예술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라든가 감정의 기복이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딱 언급하기가 이게 적정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보면 가수 이소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을 좋아하셔갖고 거기에 빠져 계실 때는 아예 이제 이쪽 앨범 활동이라든가 음악 활동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살짝 얘기를 토크쇼 같은 데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 조절이 약간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의 그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감정을 컨텐츠로 만드는 측면의 요소들은 조절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대나 20대 때는 이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다가가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우울함에 대한 끌림처럼 음과 양에 있을 때 너무 밝은, 왜냐면 그쪽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어두운 부분이나 약간 음울한 부분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실감이라든가 뭐 결국 안 돼. 왜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건 자신감의 부족보다는 분야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예술 분야는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재능의 한계라든가 기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껴서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죠. 반면에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게 표현됐을 때는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좋게 표현됐을 때는 소통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 안 좋게 됐을 때는 우울하고 약간 본인만의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나르시즘 같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4번 유형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하기 힘든 4번 유형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소통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성,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내성으로서 그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되지 않은 사람이 괜히 4번한테 가서 소통하려고 하다가 크게 데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실에선. 4번 유형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뭐냐면 아무 말 없이 신뢰해주는 돌부처. 같은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준이랑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4번이랑 여러분이 소통하고 싶잖아요. 나는 네가 좋아. 근데 네가 이거 하는 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나는 너랑 소통하고 싶어. 이게 이 아무 말 없이 신뢰해주는 돌부처 같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긍정성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유지를 하고 계시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정한 선을 유지하려고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 주면서 차근차근 움직이셔야 돼요. 그것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선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이해한다. 나는 너에 대해서 100% 알아. 이런 식의 접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시를 더 높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4번 요소도 4번 유형의 사람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나의 독특함과 창의성과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나라는 사람이 바로 너의 뒤에서 너를 믿으면서 지켜봐주고 있어. 이게 바로 4번 유형. 독특성을 기반으로 한 4번 유형의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